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의 문남중 연구원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또 키워드를 통해서 주변 변수들 알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준비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과연 축소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자면 지난 주말에도 뚜렷한 방향성은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뉴욕 증시를 좀 살펴봐도 이제 4월 내구재 주문 같은 거는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미국 경기의 하반기 그 기업 투자 자체가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분명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그 버냉키 연준 의장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경제 개선세가 이어지면 향후 몇 번의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버냉키 의장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경제 지표 그 개선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르면 6월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 시점에서 FRB가 아직 양적 완화의 규모를 언제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해서는 좀 무기한 이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축소 시점이 임박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으로 좀 이어지면서 좀 글로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양적 완화 축소는 오히려 또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이라고 하면 국내 증시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수급이 개선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도 외국인의 수급 잠깐 짚어봤는데 정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 다시금 힘을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을 준비하셨습니다. 일본 증시 충격 해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좀 반등이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0.8% 아주 소폭의 반등에 그쳤거든요. 오늘은 또 3.5%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의 급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당분간 일본 증시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역시 주초에는 이러한 일본 정치 급락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증시 급락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초 대비 50.3%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여파에 대한 발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5월 HSBC 제조업지수 잠정치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도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케이 225 지수 급락은 아무래도 일본의 양적 완화와 그 엔저에 힘입어서 과도하게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한 급락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 엔화 약세 자체가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과 또 일본 경제를 바라볼 때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집중되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나 엔저 현상을 유도할 동인이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언엔 환율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나 자동차 업종의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외국인 개선 여지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IT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주 최근에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저희 시간에 마련을 했으니까요. 잠시 후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MSCI와 코스피 200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또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MSCI 선진지수 편입 올해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도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MSCI에서 핵심 이수로 제외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힘들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MSCI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MSCI 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6월 11일에 선진국 편입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들이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그 투자자 등록제 부분과 외환 자유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진국 편입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200 구속 종목 정기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에 그 코스피 200 구속 종목에 대한 변경을 좀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선물 옵션 만기일인 6월 14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시행 사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기 변경을 통해서는 이제 7개 종목의 교체가 있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마트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 코스맥스, 휴비스 그리고 넥센, 코리아 서키트, 대덕 GDS가 이번에 신규로 편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덱스 편입 기대감과 인덱스 수요로 인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예상 종목들의 주가가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영향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종목 교체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종목 교체일을 기점으로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 변경 이전에 편입을 하고 나서 정기 변경 이벤트 직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명언이 딱 적중을 하는 거네요. 예.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벤트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국내 증시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간 마지막은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에는 좀 힘들 수 있을지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코스피 밴드 자체를 이번 주에도 1940에서 2000포인트 정도 밴드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를 근접을 하겠지만 좀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주초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겠지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원외환율이 최근 1110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에 대한 매력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또 원화 약세에 따른 일본 경제 취약성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 증시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초 글로벌 주식시장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방향성 탐색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초 주식시장 혼조 시 그 엔화 약세 피해 업종이었던 자동차와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기로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주중반 이후부터는 좀 수익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주변 변수들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